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1월 10일자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는 줄이고 보험료는 낮춘다, 개편 성공할까인데요. 사실 실손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만큼 거의 다 가입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년 날아오는 보험료 고지서 보면서 이거 계속 가져가야 하나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큰 수술이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당신의 보장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손보험 시장은 사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태입니다. 밑빠진 독이요? 네, 이대로 가면 보험사도 그렇고 또 성실하게 보험료 내오신 대다수 가입자들도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나온 아주 강도 높은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번 개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의료 쇼핑 같은 건 막고 정말 아플 때 필요한 보장은 지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춰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밑빠진 독에 구멍이 대체 얼마나 크게 났길래 이런 대책까지 나왔는지, 보험료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기사 보니까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이 46%가 넘었다고요. 맞습니다. 와, 이건 거의 폭등 수준인데요. 네, 올해만 해도 세대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평균 7.8%가 오르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나온 4세대는 무려 20%나 오를 걸로 예고가 됐죠. 20%요? 네. 근데 개별 인상률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5년 누적 46%라는 그 숫자입니다. 그쵸. 5년 전에 10만 원 내던 보험료가 지금은 거의 15만 원이 됐다는 얘기니까요. 월급 오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부담스러운 수치네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올린다는 건 결국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매년 1조에서 2조 원씩 적자라고 하고요. 이게 자선 사업도 아닌데 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해온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보험사의 가계부 같은 합산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산 비율이요? 네, 쉽게 말해서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110원을 내주고 있다면 합산 비율이 110%가 되는 겁니다. 적자인 거죠. 근데 실손보험은 이 합산 비율이 계속 110%로 훌쩍 넘어왔어요. 계속 손해를 봤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실손보험이 가진 특수술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상품의 기본이 되고 또 고객을 끌어오는 핵심 상품이라 이걸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도 좀 했던 거군요. 근데 그 적자의 원인이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 특히 비급여 진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참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마치 뷔페에서 몇몇 사람이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전체 뷔페 가격이 다 오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바로 의료 과잉하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거든요. 도덕적 해이? 네, 특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처럼 명확한 치료 횟수나 효과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비급여 항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기존 실손은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 정도로 낮다 보니까 어차피 보험 처리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실비 되세요? 먼저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소수의 이용이 쌓여서 병원에 거의 안 가는 대다수 성실한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결국 그 특정 비급여 항목들이 전체 시스템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이런 진단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5세대 개편안은 바로 그 문제 항목들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겠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스를 대는 건가요? 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먼저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생명과 직결된 4대 중증질환 있잖아요. 네네. 이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는 기존처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한 불안감은 덜어주겠다는 거죠. 일단 중증은 지켜준다. 네. 그리고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한도를 연 5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정말 큰 병이 닥쳤을 때 가게가 파탄나는 일은 막아주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증 질환은 지켜준다는 건 다행인데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병원 가는 건 감기나 허리 통증 같은 자잘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비중증 영육이 대폭 촉소된다는 건데 제 입장에선 이게 훨씬 더 크게 와닿네요. 도대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아마 체감하시는 변화가 꽤 클 겁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자기 부담률이 기존 4세대의 30%에서 50%로 대폭 올라갑니다. 50%요? 와, 10만 원짜리 치료받으면 5만 원을 제가 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둘째, 연간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셋째, 통원 치료는 하루에 2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하루 20만 원. 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파격적인데요. 아까 과잉진료 주범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보장에서 아예 제외된다고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조치 아닌가요? 과잉 진료가 문제였다면 연간 횟수를 10회나 20회 정도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아예 빼버리면 정말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마저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관리급여요? 네, 이건 단순히 보험 개편을 넘어서 이제 국가가 의료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리급여라는 건 정부가 직접 가격이랑 진료량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비급여 진료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상한선을 딱 정하겠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엄청난 정책적 전환이죠. 기사를 보면 이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환자 본인 부담률이 95%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95%요? 네. 그래서 언뜻 보면 아니 보장에서 빼는 것도 모자라서 95%나 내라고 하면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95% 부담이면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정부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A병원에서 10만 원, B병원에서 20만 원 하던 도수치료 가격을요.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병원에서 3만 원 이상 받지 마시오 하고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아, 가격 자체를 통제한다. 네. 그러면 총 진료비 자체가 크게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치료의 30%, 그러니까 3만 원을 실손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정부 개입으로 3만 원이 된 치료비의 95%, 즉 28,500원을 내는 게 오히려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 총액 자체를 관리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겠다. 발상이 상당히 과감하네요. 자, 그럼 이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의 그림이 대략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이미 1, 2세대 보장이 좋다는 옛날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료는 부담되는데 깨장이 아깝고. 그래서 금융당국이 기존 가입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요? 네. 하나는 선택형 특약입니다. 전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그 비급여 보장 부분만 5세대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죠. 아, 일종의 절충안이군요. 그렇죠. 기존 계약의 장점을 살리면서 월 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하나는 계약 재매입이라는 좀 생소한 방안이네요. 이건 뭔가요? 재계약을 보험사가 다시 사간다는 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가입자가 지금까지는 총 보험료에서 그동안 병원 가서 타간 총 보험금을 뺀 그 차익 있죠. 네. 그걸 보험사가 일종의 해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아, 보험사가 저한테 그동안 낸 돈에서 타간 돈 빼고 남은 거 돌려줄 테니 이제 그만 우리 계약 끝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높은 옛날 계약을 정리할 수 있고 가입자에게는 출구를 하나 마련해 주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선택지가 생긴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기사 후반부를 보니까 이 5세대 실손보험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단독 가입이 어렵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실손보험만 딱 떼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판매 현장에서는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다른 고수익 상품하고 묶어서 파는 결합 판매, 소위 말하는 끼어 팔기가 만연해 있다는 거죠.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기사에서는 손해율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실손보험 하나만 팔아서는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수익성 좋은 상품을 같이 권유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라는 5세대의 가장 큰 장점을 보고 가입하려고 해도 원치 않는 비싼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이건 마치 가성비 좋은 단품 메뉴 먹으러 갔는데 무조건 비싼 코스 요리만 주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네요. 특히 온라인 가입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나 병력이 있어서 가입 심사가 좀 까다로운 분들은 이런 압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개편의 성공 여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제대로 접근하고 가입할 수 없다면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 조언처럼 결국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만약 평소 병원 이용이 작고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다면 보장이 줄어든 5세대가 불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건강하고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면 5세대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냉정하게 한번 복귀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올 5세대 실손 보험이라는 큰 변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에 논란이 많았던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대폭 줄여서 좀 지속 가능한 보험을 만들겠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끝없이 오르는 보험료와 또 정말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는 보장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수술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끊어내고 전체 보험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성공할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사에서는 보험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단독 판매를 꺼린다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정말 좋은 상품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판매 구조가 없다면 그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보험 상품 하나를 넘어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가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의 그 여정 전체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